25분의 한 권의 책에서 5개의 메시지를 만난다. 최병철의 북새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입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세계의 금융위기가 촉발되었던 바로 그 해죠. 그로부터 지금 10여 년이 지나고 지금 세계는 또다시 경제적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떤 책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2008년도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팔려나간 책이 어떤 책일까를 한번 되짚어 본다면 좋겠지요. 그래서 2008년도에 발간되어서 2009년도, 2010년도 LA 타임즈에서 100주 연속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바로 그 레이싱 인 더 레인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다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소리는 오히려 힘이 되지 않지요. 그냥 지켜봤는데 그냥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그 힘이 생겨나게 하는 어떤 그런 책들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빗속으로 나설 용기를 주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이 레이싱 인 더 레인이라고 하는 가스타인이 쓴 책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소설책이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봐드리면 이 엔조라고 하는 주인공이 개입니다. 개가 세상을 인간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쓰여져 있고요. 데니와 이브는 부부관계인데 데니는 카레이스가 직업입니다. 이브는 나중에 뇌종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조이고 카레이스라는 직업 특성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게 되는데 이브가 죽고 난 후에 그 아이 조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조부모가 굉장히 부자고요. 그래서 양육권을 부자인 자기가 행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아버지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위와 또 장인 장모 간에 벌어지는 이 양육권을 둔 공방 이 과정을 지켜본 엔조라고 하는 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는데 뭐 결국 결론은 굉장히 자금력을 앞장 세워서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고 또 누명을 씌워서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데니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양육권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특이점이라고 하면 개라고 하는 동물의 시각으로 인간들의 삶을 조명해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잘 이런 동물들이 화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들의 삶을 바라보는 책들이 곧잘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동물이 고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나스메 소세키가 쓴 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또는 책을 지키는 고양이 뭐 이런 책들은 300만 부가 넘게 팔린 책들이죠. 그리고 또 베르베르가 쓴 이 고양이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바로 그 책인데요. 이 책은 고양이의 눈이 아니 시각이 아니라 개의 시각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사뭇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곧잘 이렇게 묻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는 바다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없다고들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바다를 본 적이 없겠죠. 그저 인간들이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느냐? 어쩌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선 위치에서 뭔가를 바라본 어떤 그 주체나 객체가 있다면 그것이 정확한 시각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보면 고양이나 이런 개를
관찰자 시점으로 두고 이 소설을 써나갔다라는 것이 사뭇 흥미로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주옥 같은 글귀들, 그 한 줄 한 줄의 글귀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만들고 또 더러는 없던 용기가 생겨나게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바로 그 책을 가지고 오늘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문장 소개해드린 오늘 제가 15개 정도의 문장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한 330페이지 정도 되는 이런 두께의 책인데요. 소설이어서 뭐 속도를 내서 읽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 중에서 한 15개의 제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들만 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빠른 속도로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소개해드리면 나는 늘 인간과 비슷하다고 느끼며 살았다. 내겐 다른 개와 다른 뭔가 있었다. 개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 몸 안에 뭐가 들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영혼, 내 영혼은 인간인 것을 난 이제 인간이 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나 기타 여러 인문학 책들에서 우리가 인간이 짐승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을 곧잘 이야기하고 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몸에 뭐가 있다 때문에 나는 다른 개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스스로 대답하기를 나는 내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때문에 나는 이제 인간이 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한데 영혼이 없다면 그럼 영과 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 우리가 가지는 어떤 양심 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을 아무것도 아닌 듯 버려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양심을 이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감과 정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영혼에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이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에 지금 개와 고양이를 넣어놓았는데 이 베르베르가 쓴 고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문장이 나오죠. 어떤 문장이냐면 인간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먹을 걸 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개는 인간이 나에게 신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나를 사랑하고 먹을 걸 주고 재워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인간들의 신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의 기본적인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이 책에서 개는 엔조라고 하는 개는 자기는 곧 인간이 될 것이다. 인간이 될 준비를 끝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재미있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시면서도 볼 수 있는데 그 몫은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주인은 영리한 개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세퍼트와 푸들이 똑똑하다고 말했다. 사실은 죄다 헛소리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라 그저 반응하는 동물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퍼트와 푸들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자기보다 똑똑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다른 개들은 그저 반응할 뿐이다. 그런데 자기는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우리 사회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다?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개의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가 지금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늘 해왔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학습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저 반응하면서 산다면 그건 동물일 뿐이다.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미리 예측도 해보고 생각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조금 전에 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을 빼앗겨 버리는 것, 그것만큼 바보스러운 짓이 없고, 미래라고 하는 것에 집착되어서 오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조금 전에 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문장이 여기에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점들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자꾸 이제 탓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때 그렇게 하지 뭐 이런 개념에서 가족끼리도 그럴 것이고 또 조직에서도 그렇겠죠. 이런 일들은 결국에 현재를 놓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현재를 놓치게 되면 결국 미래가 준비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개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의깊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네 번째, 인간이 개를 꾸준히 집에서 키우는 건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다. 개가 알아서 진화하게 내버려 두면 엄지가 커지고 혀가 작아지고 인간처럼 직립해서 인간보다 우수해질까봐 두렵겠지. 인간이야 느리고 거치적거리는 동물이니까 이런 이유로 개들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감독하에 살아야 하며, 혼자 살다가 발견된 개는 즉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여러 개의 문장 중에 굉장히 저에게는 이렇게 임팩트 있게 와닿았던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개들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감독하에 살아야 하며 혼자 살다가 발견된 개는 즉시 죽임을 당한다. 결국 인간이 개를 꾸준히 집에서 제한된 공간 내에서 키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냥 알아서 살도록 가만 내버려 두면 스스로 진화해서 인간보다 우월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개들을 가두어두고 묶어두고 키운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자유롭게 그냥 두면 인간보다 우월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이 인간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사육했죠.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명 정치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틀인데, 이 인간들을 자유롭게 두면 그 인간들이 독립적으로 우수해지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 두려워서 일정한 공간 속에 가두어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억압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간혹 그 중에 더러더러 혼자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시도했던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사회적으로부터 매장이 되거나 또는 뭐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뭐 심하게는 훨씬 더 심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현재 개가 관찰자적 시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문장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우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에게 독립적 자유, 이것이 확보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도 어떤 리더가 이거다라고 딱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인데, 그때 결국 주체적으로 내가 독립된 사고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문장이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다섯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녀가 몸을 굽혀 사료 그릇을 내밀 때 코가 그녀의 머리 근처에 있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이브라고 하는 그 아내죠. 아내가 개에게 사료를 이렇게 줄 때 몸을 이렇게 숙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개가 그 주인의 이제 냄새를 맡게 되겠죠. 그때 그 주인의 머릿속에서 버섯 상한 냄새, 그리고 축축하고 질펀하게 썩는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개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걔는 직감을 하죠. 이것이 이제 소설 내용상으로 보면 이부가 머리에 종양이 생겼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이렇게 복선으로 깔아주는 장면에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서 걔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첨단 의료 장비가 정밀한 줄 알지만 오히려 투박하고 무딘 편이다. 왜? 증상에 무게를 두는 의료 철학에 근거한 반응일 뿐 늘 한 발 늦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뭔가를 진단하는 것은 항상 한 발 느릴 뿐이다. 그런데 걔는 그 냄새만으로도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발 앞서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측 장비를 이용해서 지진을 예측하고 지진을 측정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 지진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대피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곧잘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하신다고 치면, 결국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영역에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사물 인터넷이나 또는 인공지능, 뭐 이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미리 예측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것들은 다 결국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 값일 뿐일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문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문장이어서 여러분 소개를 해봐 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벌써 16분이 지나서 오늘은 이 5개 문장만 먼저 소개를 드리고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미물로 생각하는 이 개라고 하는 이 동물이 인간의 세상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2008년도에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성찰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 그런 책이어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5개의 문장을 다시 한번 만나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